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습니다. 단식 45일째에 들어선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어제 SNS를 통해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실제로 김영호 씨는 지난 주말부터 온갖 악성 소문에 시달렸죠. 예를 들어서 이혼 후 11년 동안 보낸 양육비가 200만 원 뿐이더라. 양육비 보낼 돈은 없다더니 본인은 활 쏘는 국궁을 배우러 다녔다더라. 아이들을 만나지도 않았다더라. 단식한다더니 맥주 마시더라. 뭐 이런 식입니다. 이보다 더 심한 내용도 많습니다. 결국 김영호 씨는 양육비 입금 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과 또 딸 생전에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공개를 해야 했는데요. 과연 김영호 씨 지금 심경은 어떨까요? 단식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옆에서 김영호 씨를 지키고 계신 분이세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법률지원단 원재민 변호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원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지금 김영호 씨 상태는 우선 어떤가요? 아버님을 병원에 데려오는 것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혼절하기 직전이 돼서 간신히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병원으로 와서 정말 절대 안정을 취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일반 유가족들도 면회를 막았습니다. 유가족들의 면회도? 예. 일반 유가족들의 면회도 막고, 모든 인터뷰든 방문이든 다 차단한 상태에서. 예.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지금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지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 차라리 광화문에서 앉아있을 때가 더 편했다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상황. 정신적으로 이 주말 지나면서 너무 힘들어지시니까 이 소문들 때문에. 예. 옆에서 보고 있는 저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 정도.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영호 씨가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그 악플들 SNS 괴담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안 보시면 좋겠는데 아버님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자꾸 돌아다니니까 그것을 또 자꾸 보게 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라서 옆에서 정말 초조하게 지켜보면서 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예. 이렇게 달래면서 최대한 마음 안 상하게 하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그 주치 이보라 과장님을 연결하던 중에 우리 김영호 씨가 병원으로 가셨어요. 예. 근데 그 이보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부터 음식 섭취하고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회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예. 치료 받다가 위독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게다가 예.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되시는 건 아닌가 싶네요.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지금 최대한 안정을 취하고 몸을 회복을 시켜도 정상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장담이 안 되는 상태인데 예. 정신적으로 너무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니까 회복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예. 오히려 회복에 방해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호 씨가 쭉 그런 것들 보면서 특히 국궁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양육비 보낼 돈은 없다고 하면서 국궁을 배우러 다녔다더라. 그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취미 활동이다더라. 이런 얘기는 그냥 SNS에 퍼진 게 아니라 신문 기사로 나온 거거든요. 예. 이것들을 보시면서는 뭐라고 하시고 또 사실은 뭡니까? 일단 국궁을 하는데 돈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월 3만 원 회비만 내면은 횟수에 상관없이 가서 쏠 수 있고요. 예. 그 외에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아하. 그리고 그 국궁을 했던 거는 한 2년도 채 되기 전부터 한 건데 그 당시에는 형편이 조금 안정이 돼서 예. 가족들에게 양육비뿐만 아니라 원래 그 자녀들 보험료와 그리고 전처와 자녀들 핸드폰비까지 다 부담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양육비는 안 내면서 국궁은 배우러 다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해 하십니다. 가만히 누워서 안정을 취하기에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 누워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셔서 막 가슴을 치고 답답해하고 그러셔서 옆에서 보는 입장으로서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소문들이 주말 사이에 이제 무섭게 퍼져나가니까 둘째 딸 유나가 와서 아빠 위로도 하고 아빠 곁에 누워서 사진도 찍고 이걸 다 공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도 당사자인 딸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런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니까 예. 너무 당황하셨고 너무 괴로워하시고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비방 글들을 누군가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도 보십니까? 그런 느낌을 받죠. 아. 외삼촌이라는 분이 뭐 잠깐 올렸다가 내린 글을 예. 그 순간에 캡처를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아, 잠깐만요. 근데요. 사실은 이 많은 괴담들의 촉매제가 된 게 그 유민이의 외삼촌 글이었거든요. 주말에 나온 그 글. 굉장히 비정하고 무심한 아버지로 묘사가 된 그 글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살을 막 덧붙여서 비방 글들이 돌아다니게 된 건데 그게 쓰자마자 금방 내려간 겁니까? 예. 글이 올라가고 예. 그 사실을 이제 유미 어머님이 알고 난 다음에 화를 내면서 당장 내려라고 해서 예. 곧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실수였다고 인정을 하고 글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바로 내린 거예요? 예. 근데 바로 내렸는데 그 후에도 계속 퍼져나가더라. 네네. 그렇고 특히 이제 느끼는 것은 아버님의 페이스북에 악성 댓글이 달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일베 같은 경우에도 그 페이스북 사이트를 이렇게 공유를 해서 그쪽으로 가서 글을 달자는 뭐 이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끊임없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전에도 특별법이나 뭐 가족들에 대한 마타도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것이 공격이 한쪽으로 지금 집중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직적이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으시는 건 그러니까 개인들 어떤 개개인이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뭔가를 올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 조직에서 우르르 몰려와서 마치 사이버 테러 하듯이 뭔가 댓글을 막 퍼붓고 이러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민이 동생 유나가 아빠한테 찾아와서 응원도 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봤습니다만 유민이 어머니 그러니까 이혼한 우리 유민이 어머님도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가족들이 그 유민이 사고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으셔가지고요. 예. 유민이 어머니 같은 경우도 대외적인 활동도 잘 못하시고 허위 사실들이 퍼지고 그리고 가족들의 사생활이 노출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렇구나. 특히 유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유나 같은 경우도 사생활이 알려지고 또 기자들도 유나를 찾아가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학교를 다니는데도 지장을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군요. 예, 가족 전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허위 소문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신 거예요. 정확히 어떤 글들, 어떤 기사들이 이 고소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요. 예.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랑 그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서 취미 활동을 했다는 얘기 이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근거 없이 하고 있는 뭐 네티즌이나 언론 기사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이제 강경하게 대처할 계획이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씨의 단식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옆에서 같이 하고 계시는 원재민 변호사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그나저나 어제 오후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의 태도가 바뀌면 단식을 중단하겠다. 이런 말씀을 김영호 씨가 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본인도 단식을 계속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빨리 단식을 그만두고 딸과 같이 식사도 하고 싶은데 지금 아무런 전향적인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이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따님이 와서 아버지 단식을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아버님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예. 단식을 이제 멈춰달라고 그렇게 계속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윤아가 와서요? 그냥 사진만 찍고 간 게 아니라 아버지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셔야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간 겁니까? 예. 그런 얘기들을 했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청취자 한 분이 인터뷰 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문자 하나 보내주셨어요. 김영호 씨 앞으로 그 페이스북으로 음식물 사진을 이렇게 조롱하듯이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뭘 보내는 거예요? 무슨 음식물을 어떻게 하라고? 여러 가지 음식물 사진을 보내고 있고요. 심지어 이거를 먹고 난 다음에 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조롱의 메시지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음식들, 잔치 음식들 잔뜩 쌓아놓고 그거 먹고 나서 단식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예, 이런 그런 글귀도 올리고요. 이걸 먹으면서 단식합니다. 이런 글귀도 올리고요. 아버님을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나는 이거 먹으면서 단식한다. 단식 자체를 그러니까 뭐랄까요? 단식 자체를 조롱하는 거군요. 이런 단식하는 거 아니냐는 그렇습니다.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참 말씀 나누면서도 답답한 심정이네요. 옆에서 잘 좀 격려해 주시고요. 예. 윤재민 변호사가 하셔야 될 몫이 큰 것 같네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월호 가족 대책위 법률지원단 원재민 변호사였습니다.